안녕하세요, 맥선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엑셀 그리고 애플의 넘버스 그리고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를 비교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도 예상했듯이 키노트, 파워포인트 그리고 구글의 프레젠테이션을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앱인데요. 제가 이것들을 활용하고 보니까 얘네들도 전부 각각 자기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번 영상에서는 비교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교할 내용은요, 바로 키노트, 파워포인트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본 템플릿입니다. 이 기본 템플릿이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기본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여러가지 글자 배치하는 것보다요, 이미 있는 기본 템플릿에다가 여러분만의 내용을 넣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 키노트의 템플릿은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런 기본 흰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던 포트폴리오를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키노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기본 템플릿들이 더 늘었습니다. 선명한 색상, 쇼케이스, 브리핑,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 거고, 여기 보시면은 특집 기사, 쇼케이스, 공예 이런 것들, 그리고 색상 그라디언트 이런 것도 상당히 이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자, 요런 거 보시면은 키노트는 템플릿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의 어떤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취향인데, 사실 이 파워포인트의 어떤 디자인들은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단순한 템플릿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다지 이렇게 마음에 든 템플릿은 별로 파워포인트에 없더라고요. 세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구글 거죠.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템플릿을 봤을 때 깔끔한 템플릿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무용 보시면은 요런 거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이쁘다기보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약간 심플하고 그리고 깔끔한 것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볼까요? 템플릿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컨설팅 제안서 같은 거 보시면은 저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든다. 아마 파워포인트도 이런 템플릿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좀 순서를 매겨보면요, 가장 마음에 든 거는 키노트, 그리고 미세하게 프레젠테이션,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떨어지고요, 가장 떨어지는 건 파워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축키인데요. 키노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모두 여러 단축키들을 지원하는데, 키노트나 구글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다양한 단축키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단축키가 정말 많아요. 키노트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고, 하지만 파워포인트는 약간 떨어집니다. 여기 있는 단축키가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 함정이 있어요. 왜냐면요, 거의 대부분 텍스트 편집에 관한 단축키만 있고 다른 단축키들은 빠져 있어요. 키노트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내비게이터, 프레젠테이션 재생하기 등등의 단축키를 가지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자, 단적으로요, 자, 키노트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이 원 앞으로 뺄 때는 커맨드 쉬프트 F를 눌러주면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B를 눌러주면 뒤로, 요게 가능하거든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요게 단축키로 가능한데, 파워포인트에는 여기 있는 이 앞으로 뒤로 요거를 눌러주셔야 그 기능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축키가 없어요. 파워포인트는 별로. 그래서 단축키로만 치면요, 키노트와 프레젠테이션이 비슷한 수준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가 가장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폰트 문제입니다. 아이패드에서도 폰트를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폰트를 사용하느냐가 제 발표 자료의 디자인을 많이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폰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패드에 설치한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은 이 세 가지 중에 키노트 한 가지입니다.
자, 제가 미리 적용을 했는데요. 자, 배달의 민족 폰트를 적용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치한 폰트들이 이렇게 쭉 있죠. 뭐 배달의 민족 연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까요? 요거는 아이패드에 기본으로 있는 폰트가 아니라 제가 따로 설치한 폰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파워포인트의 폰트 목록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오피스 호황글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폰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한글 글꼴도 있어요. 한글 글꼴도 쭉 있는데 대부분 사실 영문 글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iOS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글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치한 글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점. 그리고 이번엔 구글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여기는 좀 더 심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찾아보면 글꼴이 몇 가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글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영문 폰트들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키노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꼴등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마우스와 트랙패드 문제인데요. 지금 돌아다니시는 이 포인터 보이시죠? 이 포인터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이 키노트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두 개의 객체를 한 방에 잡는 것, 요게 키노트밖에 안 돼요. 요게 사실 컴퓨터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이패드는 터치 기반이다 보니까 요게 안 되는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안 되고요. 구글의 프레젠테이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프레젠테이션에서는요, 요거 하나 클릭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클릭해 주셔야 두 가지를 한 방에 잡을 수 있어요. 약간 불편하죠? 자, 다음은 공유 문제인데요. 키노트나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쓰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문제죠. 왜냐면은 대부분 경우에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키노트나 프레젠테이션 만든 걸 파워포인트로 열어볼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공유 옵션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PDF, 파워포인트 지원을 합니다. 키노트로 제작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저장하려면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다만 완벽하게 똑같이 되진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키노트의 내보내기 옵션은 다양합니다. 뭐 PDF, 파워포인트, 동영상, GIF, 이미지까지 되게 다양한데 파워포인트와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동일합니다. 이 서식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나 PDF, 요 두 가지로 내보낼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내보내기 옵션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거나 PDF로 내보내거나. 사실 이거 두 가지면은 거의 뭐 끝이죠. 하지만 키노트의 장점은 동영상까지 있어서 동영상 제작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쭉 매겨보면요, 사실 이 공유 문제는 파워포인트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1위, 다음 키노트, 다음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우선 키노트부터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눌러주시면은 글자에 애니메이션을 먹일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불꽃도 있고 또는 요렇게 미끄러짐 효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많아서 저는 키노트의 애니메이션들을 굉장히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환 효과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전환 효과를 눌러주시면은, 자, 슬라이드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신선한 전환 효과들이 많아서 저는 되게 키노트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건 취향의 문제인데 파워포인트도 뒤지지 않죠. 파워포인트도 나타내기 효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지원하고 있고, 자, 전환 효과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전환 효과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파워포인트의 전환 효과보다는 키노트의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를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파워포인트는 너무 많이 봐서 애니메이션을 써도 뭔가 신선한 느낌이 덜합니다. 물론 요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라 키노트의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 누가 앞선다고 말하기는 좀 개인의 취향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아예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를 먹일 수 없어요. 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면서 애니메이션이나 전환 효과를 먹이고 싶다. 그러면은 컴퓨터로 가서 해야 됩니다. 컴퓨터는 되는데 아이패드나 아이폰, 심지어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나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도 이 애니메이션 효과는 적용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매기자면요, 키노트와 파워포인트는 비슷하고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슬라이드 쇼인데요. 자, 키노트의 슬라이드 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눌러주면 바로 슬라이드 쇼를 시작해 줄 수 있는데, 사실 뭐 더 다른 기능이 없어요. 요거 누르면 바로 슬라이드 쇼 시작하는 기능인데, 파워포인트에서는 키노트보다 더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여기 펜 버튼이 있습니다. 펜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발표할 때 쭉 펜으로 뭔가 강조를 하면서 발표를 해줄 수도 있고, 이 펜의 성격도 바꿔줄 수 있어요. 뭐 형광펜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눌러주시면은 그 검은 화면 모드가 돼서 발표자에게 집중을 시킬 때는 요거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주시면은 요게 발표자 모드거든요. 발표자 모드까지 보여줄 수 있어서요. 요게 발표자 보기입니다. 요 기능이 있어서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쇼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구나. 컴퓨터에서도 굉장히 좋잖아요. 슬라이드 쇼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그런데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거나 크롬캐스트로 보내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크롬캐스트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 미트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어서 슬라이드 쇼의 옵션이 다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건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은 프레젠테이션, 다음으로는 키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 아이패드로 슬라이드 쇼 하려면은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HDMI 단자 어댑터 끼운 다음에 바로 연결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나 아니면은 뭐 발표회장의 TV에서도 슬라이드 쇼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펜슬인데요. 키노트에서는 애플 펜슬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애플 펜슬로 그리기만 하면 바로 그리기가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여러분이 쓴 글씨로 발표 자료를 제작할 수 있어요. 자, 게다가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는데, 빌드인에서요, 성 그리기 넣어주시면은 여러분이 썼던 그대로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됩니다. 되게 재밌죠?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도 애플 펜슬 그대로 이용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요거는 키노트처럼 선 그리기, 내가 그렸던 그대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없는데, 그래도 다른 애니메이션들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써봐도요, 애플 펜슬이 먹지 않습니다. 선 그리기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애플 펜슬을 활용하시려면 키노트나 파워포인트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체 삽입인데요. 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키노트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가지 개체들을 볼 수 있는데, 자, 표도 있고 차트들도 있죠. 2D도 있고 3D 차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키노트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른 아이콘들을 다운받지 않아도 여기 있는 아이콘들로만으로도 충분히 컨텐츠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비디오도 넣을 수 있고 오디오 녹음을 해서도 넣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이미지 갤러리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사진을 한 방에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방정식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파워포인트에서도 다양한 개체들을 삽입할 수 있는데요, 표에서부터 뭐 사진, 카메라, 아이콘도 넣어줄 수 있는데, 파워포인트에서 지원하는 아이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키노트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디오도 넣어줄 수 있고 도형,
이런 도형들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추가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추가 기능들을 추가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웹 뷰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투표하는 걸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인데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딱 기본적인 것만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도형, 선, 표 이렇게 있는데, 도형도 그렇게 다양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객체 삽입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객체는 키노트와 파워포인트가 비슷한 수준이고, 가장 떨어지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자, 내가 강의장에서 슬라이드 쇼를 할 강의장에서 HDMI 선을 뽑을 수 있다. 그러면은 키노트입니다. 1위가 키노트예요. 안 된다. 내가 발표할 곳은 무조건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HDMI를 못 뽑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가 1등입니다. 자, 우선 아이패드에서 활용하기 가장 좋은 앱은 키노트가 맞아요. 키노트가 애플 펜슬도 활용이 되고, 여기 있는 뭐 포인터들도 활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가지 상황상 파워포인트를 써야 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쓰셔도 좋은데, 그런데 확실히 제가 파워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써보고 키노트도 굉장히 많이 써보니까 좋은 것은 키노트가 좋다. 적어도 아이패드에서는 확실히 이게 좋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뭐 파워포인트를 쓰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만 사용 가능한 환경에서 키노트나 구글의 프레젠테이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키노트나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든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깨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애플이면 아이클라우드.com, 뭐 구글이면은 뭐 구글 드라이브, 요런데 강의장에서 아이클라우드.com 들어가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신 다음에 요 프레젠테이션 파일, 키노트 파일이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요, 그게 웹에서 구동을 합니다. 인터넷 페이지에서 구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은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키노트 1등, 파워포인트 2등, 프레젠테이션 3등,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1등, 키노트와 프레젠테이션이 공동 2등이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